화제의 신작 아이폰 16 과연 사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리즈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 한 개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신작이자 아이폰 시리즈의 16번째 모델이죠. 아이폰 16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애플이 언팩 행사에서 아이폰 16의 주요 스펙들을 공개했잖아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폰 16이 과연 아이폰 15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 과연 아무 따 구매해도 될 만한지 한번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작 나오면 그냥 스펙 다 무시하고 새 거 사고 싶은 마음인 거 저도 다 아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가성비 있게 구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6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과연 아이폰 16 시리즈 안에서도 어떤 라인업을 사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오늘 한번 딱딱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특히 휴대폰 바꿀 계획이신 분들은 집중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아이폰 16은 전작과 똑같이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4가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이 4가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화면 크기에 있어요. 일반형은 6.1인치, 플러스는 6.7인치, 프로는 6.3인치, 프로맥스는 6.9인치로 상급 모델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요. 또 여기에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 재질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이번 시리즈는 성능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우선 화면의 경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0.2인치씩 크기가 커졌습니다. 배터리 역시 전 모델에서 약간의 용량 증가가 있었고 카메라 성능도 향상돼서 더욱 선명하고 다양한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변신을 한 모델은 단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인데요. 티타늄 하면 사실 작년 아이폰 15 프로가 떠오르잖아요. 이번에 더욱 개선된 티타늄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또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시리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폰 14 이전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갈아타셨을 때 많은 효능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칩셋이며 디스플레이며 카메라 등등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폰 14나 15 사용자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휴대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셋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지금 쓰는 휴대폰이 버벅임 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간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번에 혁신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도대체 어떻길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각 모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이폰 16 시리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아이폰 16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이폰 16의 화면 크기는 6.1인치로 전작인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크기는 똑같지만 밝기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최대 2000니트에서 최소 1니트까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1니트가 뭐가 그리 대단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아무리 어두운 환경에서도 화면이 조금 밝았잖아요. 밤에 핸드폰 보다가 눈이 부셔서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1니트까지 밝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정말 캄캄한 환경에서도 눈이 편안하게 화면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기능은 배터리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 밝기가 밝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적어지니까요. 1니트로 낮추면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갈 거예요. 칩셋을 보면 이번 아이폰 16에는 A18이 탑재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해 성능이 확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작 대비 CPU는 약 30%, GPU는 약 40% 정도 성능이 향상됐어요. 덕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사양 게임도 더 빠르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에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바로 카메라 버튼입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 카메라 버튼은 그냥 평범한 버튼이 아닌데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이 버튼은 압력 감지 기능이 있어서 살짝만 눌러도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셔터 버튼처럼 반만 눌러도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완전히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닌데 이 버튼을 옆으로 쓱 밀면 바로 동영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멋진 장면이 나왔을 때 버튼 하나로 빠르게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찍을 때나 야구장의 모습을 찍을 때 갑자기 그 순간을 담고 싶어진다면 버튼을 쓱 밀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버튼은 단순히 카메라 기능만 있는 건 아닌데요. 설정에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 메모를 빠르게 녹음한다든지 손전등을 켠다든지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을 이 버튼에 지정해 둘 수 있어요. 한편 카메라 자체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있는데요. 후면에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12만 화소예요. 전작과 비교하면 저조도 환경에서의 성능이 특히 좋아져서 이제 밤에 찍는 사진도 더 선명하고 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셀카 찍을 때 쓰는 전면 카메라도 12만 화소로 더 예쁘고 선명한 셀카를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은 램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전 아이폰 15는 6기가 램이었는데 이번엔 무려 8기가 램으로 늘어났습니다. 2기가가 늘어나는 게 뭐가 대수냐고요?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램이 늘어난다면 간단히 말해 여러 앱을 동시에 켜놓고 사용해도 버벅거림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카톡 하다가 인스타 들어갔다가 다시 카톡으로 돌아와도 앱이 다시 로딩되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정확한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에 따르면 최대 20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작보다 약 1시간 정도 늘어난 셈이죠. 충전 속도는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 30분이면 50% 정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풀 충전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 색상도 이쁘게 나왔는데요. 블랙, 화이트, 블루, 옐로우, 핑크 이렇게 5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특히 블랙과 화이트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색상만 보면 정말 아이폰답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128기가 모델이 125만원부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직도 주사율 60Hz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덕분에 화면 전환이 프로 모델만큼은 부드럽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은 여러 모델 중 가성비 있게 신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주사율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여러 성능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무난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가성비 있게 큰 화면을 보기에는 아이폰 16 플러스만한 모델도 없습니다. 우선 아이폰 16 플러스는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일반형보다 무려 0.6인치나 큽니다. 덕분에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어요. 성능은 어떨까요? 아이폰 16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6 플러스도 A18 칩셋을 탑재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플러스 모델은 몸체가 더 커서 열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칩셋이라도 아이폰 16 플러스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16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더 큰 화면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니 구도 잡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또 더 큰 배터리 덕분에 카메라 사용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여행 갈 때나 장시간 공연 등을 촬영할 때 배터리 걱정 없이 마음껏 찍을 수 있어요. 한편 배터리도 정말 중요한데 아이폰 16 플러스의 배터리 성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애플에 따르면 최대 26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16보다 무려 6시간이나 더 오래 가는 거죠. 또 충전 속도도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만에 5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색상은 아이폰 16과 동일하게 블랙, 화이트, 블루, 옐로우, 핑크 이렇게 5가지인데 큰 화면에서 보면 색감이 조금 더 달라서 비교해보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폰 16 플러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28기가 모델이 13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아이폰 16보다는 비싸지만 더 큰 화면과 긴 배터리 수명을 생각하면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큰 화면으로 동영상을 자주 보거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 시력이 좋지 않아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이폰 16보다는 아이폰 16 플러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라 한 손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또 아이폰 16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 플러스는 가성비 있게 큰 화면과 긴 배터리 수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역시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바로 프로 라인이겠죠. 특히 이번 아이폰 16 프로엔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6.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보다 0.2인치 커졌죠.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베젤이 얇아져서 실제로 느끼기엔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프로모션 기술로 1Hz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요. 덕분에 스크롤 할 때 부드러움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16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티타늄 소재인데요. 전작에도 썼지만 이번엔 개선된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내구성은 높아지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어요. 보면 정말 고급스러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성능 역시 말해 뭐할까요? A18 프로 칩셋을 탑재했는데 이게 정말 미쳤습니다.
AP는 전작 대비 15%, GPU는 20% 이상 성능이 향상됐는데 3D 게임이나 영상 편집,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도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메인 카메라가 무려 4,800만 화소예요. 여기에 광각 3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도 들어있습니다. 야간 모드 역시 더욱 강화돼서 이제 밤에도 낮처럼 밝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AI 기능도 정말 대단한데요. 사진 편집할 때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마치 포토샵을 하는 것처럼요. 게다가 실시간 번역 기능도 있어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통역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 배터리 성능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작보다 사용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충전도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충전으로 60%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색상의 경우 블랙, 화이트, 블루, 내추럴, 티타늄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내추럴 티타늄 색상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다만 가격은 조금 비싸요. 128기가 모델이 165만원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 프로는 사진 영상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이폰 16 시리즈의 최종 보스라면 바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겠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성능이 맥스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자랑해요. 먼저 화면 크기부터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6.9인치예요. 전작보다 0.2인치 커졌는데 성인 남자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을 보유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성능도 단연 최고인데요. 프로모션으로 1Hz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최대 밝기는 무려 2000니트, 한여름 대낮이나 햇빛 쨍쨍한 해변에서도 화면을 잘 보이는 수준이에요.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프로와 같은 A18 프로 칩셋을 탑재했는데 더 큰 몸체 덕분에 열 관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덜해요. 4K 동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카메라도 정말 대단한데요. 프로와 같은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지만 더 큰 센서를 사용했어요. 덕분에 저조도 환경에서의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광학 5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도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바로 4K 120fps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뭐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인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엄청나게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영상을 4K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콘서트장에서 아이돌이 물 뿌리는 장면,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반려동물의 귀여운 움직임, 이 모든 걸 초고화질로 초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정말 좋아졌는데 애플에 따르면 무려 최대 33시간 동안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7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충전으로 65%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색상의 경우 프로와 같은데 다만 크기가 더 커서 그런지 색감이 더욱 돋보일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내추럴 티타늄 정말 갖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크기가 워낙 커서 그런지 한 손으로 사용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죠. 우선 256기가 모델이 1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최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아이폰 16 시리즈를 사용 목적에 맞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좀 더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시리즈에 처음 입문하면서 휴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일반형인 아이폰 16을 추천드렸고요. 그보다 조금 더 큰 화면에 가성비 있는 모델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이폰 16 플러스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최신 기술이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AI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이폰 16 프로를 추천드렸죠.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의 끝판왕격이자 대화면과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또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새 핸드폰이 나왔다고 무조건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쓰시는
쓰시는 폰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참고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생태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서 애플워치야 아이패드 등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